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저는 현재 홍콩대학교에서 정치외교과를 공부하고 있는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유학을 간 케이스라 좀 늦가기 유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학비가 가장 저렴한, 영미권에서 가장 저렴한 홍콩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UDSL 같은 경우는 학원의 도움을 받아 장학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단지에서 태어나 쭉 자라왔는데요. 산업단지 특성상 되게 많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런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거나 당했을 때 제대로 사과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고, 어쩌다 보니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한국 변호사보단 미국 변호사가 더 적절해 보여 미국 변호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 워싱턴 DC 같은 경우가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간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DC를 선택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이나 다른 제3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는 주가 중요하지 않고 미국 변호사의 자격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에게 좀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미국 변호사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사와 83학점의 법학 학점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는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 강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학 학점을 채우기 위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교가 가장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이 60학점이 최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점은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 학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JD와 LLM은 미국에서 체류를 해야 되고, JD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굉장히 비싸고 3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UDSL의 강의는 저렴하고 가장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늦가기 유학생이라 영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학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며, UDSL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또박또박한 발음과 굉장히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수능 영어 정도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주로 학교 생활과 학교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오후 8시부터는 학점은행제와 UDSL 강의를 들으며 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이론 강좌나 바데미 교재를 틈틈이 읽고, 꼭 자기 전에는 바데미 교재를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내년 7월 바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하는 것이고, 많은 홍콩에 있는 학생들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금융 관련된 일이나 또는 컨설팅 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법무 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많은 남학생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군 법무관 같은 경우는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장교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장교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외교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는 국제공무원이라고 하는 UN이나 또는 여러 세계 NGO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학과를 졸업했을 때는 일반 행정직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B급이라고 불리는 전문가 영역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업할 때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UDSL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홍콩, 중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고 미국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홍콩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부가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는 국제중재의 허브이기 때문에 국제중재의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 다자 간의 계약에서는 대부분 중거법을 영미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많은 친구들이 제가 변호사를 준비한다고 말했을 때 굉장히 생소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JD나 LLM 같이 대학원 과정으로 변호사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생인 제가 어떻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니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충분히 대학생도 할 수 있는 과정이고, 특히 많은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면 사법고시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 난이도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공부해보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불법행위 톨트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무료 강좌로 열어놨어요. 그 부분을 한번 듣고 또는 MBA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학생들과 더불어 취직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법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본 전공이 있어서 전문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법학적인 전문 지식이 갖춰진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 시너지가 저는 크다고 보고, 그리고 대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서는 변호사 자격증만큼 저는 강렬하고 메리트 있는 자격증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생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셔서 생각하신다면 미국 변호사도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고 난 뒤에는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국제중재 또는 기업의 인하우스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유엔이나 이런 쪽에서도 변호사의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내가 굳이 변호사가 꿈이 아닌데 라고 멈추실 게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엮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대학생 때는 어떤 도전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